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 세션의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웹3입니다. 블록체인이란 키워드가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과 웹3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블록체인이 대체 뭐야? 웹3가 대체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이란 시스템이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이미 녹아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중 하나인 탈중앙화 신원 인증인 DID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이 글로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랩스의 남규민 CSO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도 태국과 한국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도입에 앞서서 DID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ID는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직접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월드와이즈 웹 컨소시엄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중 하나이고요.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한 DID의 적용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DID를 도입해서 사내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고요. 금융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ID 솔루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카카오톡 학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패스 인증서라든지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같은 것들이 DID 솔루션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은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아이디에다가 숫자를 넣으라고 하고요. 어떤 사이트는 아이디가 몇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다 다르죠. 어떤 사이트에서는 패스워드에 특수 문자를 넣으라고 하고요. 대문자를 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와 저 사이트, 많은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이중 인증, 삼중 인증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실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이디 찾기와 패스워드 찾기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과 또한 개인 정보가 중앙 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통제권을 잃고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들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도록 나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ID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유출 사건이 매년 전 세계에서 10억 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OECD 보고에 의하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무려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개인정보 이후에도 온라인 서비스마다 다른 계정과 비밀번호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된 솔루션이 바로 DID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신원 인증, 그러니까 한 개의 아이디로 여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금융, 의료,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바이오 인증,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같이 쉽게 인증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사용은 편리한데 내가 개인정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 이미 도입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DID 이외에도 글로벌 DID 활용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랩스에서 라오스에 제안한 SDID 시스템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라오스에 한 4차례 정도 방문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서울랩스에서 라오스 정부에 제안한 SDID 시스템은 시민들이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세금 납부, 정부 문서 발급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 개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40% 정도 돼요. 그런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보급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한 것이 휴대폰에 DID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이 은행 시스템을 탑재해서 쉽게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 여기서 출발한 게 SDID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DID와 e사인이 채택되어서 정부 부처에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 이다스나 아이다스로 불리고 있는 통합 DID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마다 불리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해당 체제를 통해서 DID와 통합된 신원 인증을 도입하고 있고요. 국경을 넘는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에서도 DI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기업용 인증, 고객 자산 관리, 정부 신원 인증, 의료 데이터 같은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서 기업 간 신뢰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DID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AI가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영역을 또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DID를 통해 제공되는 시스템에 AI를 엮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평생교육 학습 기록 DID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거나 뭐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혹은 서티피케이트를 받았거나 이런 디지털 학습 증명서나 인증서들을 평생교육 학습 기록 DID에 저장을 해놓고 내가 어딘가에 취업하거나 어딘가에 교육 인증기관에 제출할 때 이 DID로 인증 로그인만 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내 교육 시스템에 맞춰 나는 이쪽 교육이 좀 더 잘 맞아 라는 방법으로 교육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직업에 어울려 라는 방법으로 직업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및 자산관리 DID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DID 인증으로 부동산 그리고 재산의 서류 작업과 중개 과정을 최소화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임대나 관리 시스템도 DID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산 관리 DID가 또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잠겨 있는 계정들이 정말 많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 혹은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이 비트코인 계정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정이라든지 크립토 자산의 계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DID로 묶어서 상속으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및 관광 상품 DID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여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건강 증명을 DID로 담아서 해외 방문할 때 이 DID 솔루션을 제출하고 해외 입국이라든지 출국이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AI를 엮게 된다면은 나의 여행 기록 관리 혹은 관광 상품 관리, 내 관광 트립 라이프에 맞춰서 나의 맞춤형 여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DID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됐는데요. 저는 이 해당 DID라는 기술이 미래의 필수적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DID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자 개인정보,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 주권을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내가 가지고 직접 찾아서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핵심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알면 좋겠지만 그거를 굳이 깊게 아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 개인정보를 잘 챙기고 내 개인정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DID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고 윤택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멀티 로그인도 할 수 있고, 접속이라든지 뭐 로그인 할 때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로그인 할 때 어디까지 내 접속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뭐 내 이름 권한 혹은 연락처 이런 권한을 넘겨주는 시스템도 DID의 개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DID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제권을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미래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정부 서비스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D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안전하게 신원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랩스 남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